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강스텐 바이오텍,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녹음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대량거래 두 개 때문입니다. 자, 이게 대량거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그 바닥에서 대량거래가 나오면 흔히들 매집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매집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도 보시면 대량거래들이 있는데 이것이 매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1억 8,800만 주네요. 1억 8,800만 주. 자, 폭발적으로 키가 엄청 큰 거래량은 없습니다만 이게 합치면 1억 8,800만 주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다르게 해석하면 엄청나게 팔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1억 8,800만 주면 대략 한 10분의 1 정도는 팔았을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주를 팔기 위해서는 보통 10배 전후의 거래량이면 100만 주를 팔 수 있으니까 한 1000만 주 거래량이 나오면 100만 주는 팔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냥 개념적으로 그 전후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1억 8,800만 주니까 이것은 1,800만 주 정도, 대략 2천만 주 정도는 팔았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상장 주수가 2,500만 주기 때문에, 그죠? 2,500만 주기 때문에 충분히 상장 주수를 다 팔았을 거래량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정도니까 넉 달 사이 다 팔았을 수도 있다. 또는 매집일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건데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보다 이겁니다. 이거. 여기에 있는 대량거래 두 개 있죠. 자, 하나, 둘, 하나 있죠. 어쨌거나 이것은 하나, 둘, 쌍봉입니다. 쌍봉. 이걸 갖다가 바닥권 대량거래라고 해서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초대량거래량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밀려버리면 거기는 고점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걸 제가 이름 붙여서 뭐라고 표현드리냐면요. 거래량 고점이라고 합니다. 거래량 고점. 거래량 고점이다. 거래량 고점이다. 다시 말하면 높은 위치에 있으면 이게 고점입니다만 높은 위치에 있으면 고점입니다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진 데가 고점일 수 있다. 왜? 다 팔고 도망치는 것. 예를 들어서 은행으로 치면은 뱅크런 사태라고 봐야 되겠죠. 뱅크런. 그러니까 은행이 부도나고 국가 부도 상태가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일 때 전부 다 은행에서 돈 찾아가지고 죄다 현금 지고 있으려고 하는 뱅크런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주식을 죄다 팔아버리고 튀기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밀리게 되면 끝장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거기 7,500원대였는데 대충 7,500원 근처인데 밀렸으니까 이거 매집이 아니라 팔아먹었던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바닥권에 초대량 거래가 있는데 거기서 밀리면 고점이 될 수 있다. 거래량 고점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종목의 미래는 사실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팔아먹은 고점이라면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근처 올라오면 당연히 매도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걸리락이 있으면서 유상증자를 했다 이런 의미죠. 자, 유상증자를 한 게 8월 2일날 공시를 했습니다. 8월 2일날. 자, 8월 2일이면 요 날짜네요. 자, 이거 뭐 장마치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쉽게 발악을 해버리는 거죠. 자, 어쨌거나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해서 꽤 발악을 했는데 얘들은 지금 매집이 잘 돼 있는 멋진 상태가 아니었죠. 그런데 요거는 보세요.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는데 지분율을 한번 보세요. 14명이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조금씩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대주주 지분율이 10% 정도 되면 상패나 감자 수준으로 주가가 떨어져도 상관이 없고 실제로 감자가 되기도 하고 상패가 되기도 한다라는 게 우리가 위험합니다라고 표현드리는 것이고 그 위험합니다가 더군다나 재무제표가 엉망일 때, 자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가 엉망일 때, 저 여기 있네요. 엉망일 때 보세요. 자, 죄다 빨간색이죠. 매출보다 손실이 더 큽니다. 이것은 뭐죠? 망하기 직전이다 이런 의미겠죠. 이거 플러스 지분율 10%는 감자나 상표로 가는 티켓을 끊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에서 좀 아리송한 게 하나 있어요. 마우스를 딱 올려보시면 강경선이라는 분이 7.54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직 이거 상표나 감자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7.54%를 가지고 있으면 지분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많다기보다는 제가 많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시가총액이 지금 1100억입니다. 1100억입니다. 1100억인데 7.5%면은 금액으로 한 사람은 돈으로 하면 얼마일까요? 대략 75억 이상 뭐 한 80억 정도 되죠. 80억치. 다시 말하면 강경선이라는 사람이 80억치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일 상폐될 것 같으면 그 70억, 80억치를 내일 모레 상폐될 것 같으면 팔아치울까요? 안 팔아치울까요? 팔아치웁니다. 팔아치워서 7, 80억을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감자 상폐시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팔아치우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팔아치우고 나서 정리매매할 때 10원, 20원 할 때 그때 다시 사들여가지고 대주주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전부 다 팔아버리고 정리매매할 때 그것을 사들여서 다시 비상장사지만 대주주의 지분을 유지하는 방법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식 시장의 속성을 모르면 마냥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7, 80억치를 아직 80억치를 팔지 않았기 때문에 아, 당장 상패될 차트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유상증자 권리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상증자는 여러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유상증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그죠? 매년 적자인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유상증자를 하면 시장으로부터 돈을 끌어들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끌어들이는 규모가 얼마입니까? 500억대, 500억이죠. 500억입니다. 그럼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야 500억이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차트 유행은 유상증자 들어가게 되면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됩니다. 왜 수익이 나냐? 수익이 나게끔 해줘야 500억이 유치가 되지 수익이 안 나면 500억 유치가 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런 막장으로 가는 유상증자는 일단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고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유상증자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유상증자 들어온 사람들한테 수익을 주는 구조를 만들어줘야지만 유상증자가 성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는 여기는 들어갈 수도 있는 유상증자였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대주주 지분율이 이 사람이 7%나 가지고 있다 했죠. 그래서 금방 안 망할 것 같다 이렇게 표현드렸죠. 그 안 망하는 이유도 또 설명드릴게요. 자, 500억을 유상증자해서 총알을 확보한 거죠. 자, 500억 총알을 확보하게 되면 500억의 현금이 생겼는데 회사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당장 안 망하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500억을 다 쓸 때까지는 회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유상증자에 자기네들도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챙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상장사라는 것은 시장으로부터 돈을 끌어당기고 또 높은 데서 팔고 밑에서 저렴하게 사고 하는 어떤 이런 돈 놓고 돈 먹기의 시스템이 작동되는 구간이다, 곳이다 이렇게 표현드리면 되겠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속성을 모른 채로 주식을 한다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시스템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예, 들어가서 우리도 수익을 같이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강스텐바이오를 살펴봤는데요. 뭐 제가 여기에서 더 부수적으로 설명드릴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너무 어려운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시면 아마 제 얘기처럼 흘러가게 될 겁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공부해 두시면 다음번에 유사한 종목이 나와도 또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르고 덤비다가 돈 까이고 그냥 패배하고 물러서는 것보다 공부해야 될 곳에서 바르게 공부하는 것이 예,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멤버십 영상에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